자성체 가볼 텐데, 자 일단 우리가 자성체를 공부하기 전에 첫 번째로 자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자성 뭐라고 정의가 돼 있죠? 물질이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외부 자기장에 반응을 하면 자성이 있는 거고, 외부 자기장에 반응을 안 하면 자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죠? 외부 자기장은 그냥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끌려오는 거나 아니면 밀려나는 게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은 자성이 있는 거야. 자석을 갖다 댔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냥 자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단 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자성이라는 게 물질마다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는데, 자성이 왜 있는 거냐, 이 원인을 잠깐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물질이라는 걸 쪼개서 원자 단위까지 한번 쪼개 생각을 해봐야 돼. 결과적으로 물질이 자성을 띈다는 건 그 물질 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자성을 띠기 때문에 이 원자들의 집합체인 물질이 다시 자성을 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당연히 아마 원자부터 자성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원자는 왜 자성을 띠냐는 거지. 원자 내에는 뭐가 존재를 하죠? 전자가 있어요. 전자. 이 전자들이 있고, 이 전자들이 뭘 하냐? 운동을 해요. 운동. 궤도 운동이나 스핀 운동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운동한다, 전자가 이동하는 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전자가 운동해 전류가 흐르는 거죠. 네. 우리가 일전 시간 배웠듯이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과적으로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거고,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마 원자 내에 있는 전자들이 운동하면서 원자에 자성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로 배우는 게 전자들은 일단 궤도 운동을 하죠. 궤도 운동. 궤도 운동은 뭐야? 원자 핵을 기준으로 해서 주위를 뺑글뺑글 도는 거죠. 이런 궤도 운동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원자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죠. 전류가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른다면 전자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나올 거예요. 아, 그러면 이때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원 형태로 흐른다는 얘기야. 원형도선처럼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 방향대로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그럼 자기장 방향이 밑에 방향 가리키죠? 아랫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 전자의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자성이 생긴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런 궤도 운동뿐만 아니라 뭘 하죠? 스핀 운동을 해요. 오케이? 이 전자의 회전 운동, 스핀 운동에 의해서 또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비유를 하면 얘는 공전하는 거야.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거죠. 얘는 뭐 하는 거야? 자전하는 거야. 제자리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스핀 운동을 할 텐데, 자, 스핀 운동을 예를 들어서 반시계로 한다면 이때 전류는 반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시계로 흐른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이때 똑같이 감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걸 감아주게 되면 자기장 방향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성의 원인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보세요. 처음에 너희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자, 물질에 그러면 자성을 띠는 게 두 가지 원인이 있죠? 스핀 운동하고 궤도 운동이 있는데, 둘 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궤도 운동이 아니라 스핀 운동이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너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스핀 운동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궤도 운동은 실제로 많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거의 다 상쇄돼 버리고, 스핀 운동에 의한 게 거의 다 살아남아요. 그래서 자성을 띠는 애들은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성이 생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서는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성을 띠는 물체가 많아, 자성을 안 띠는 물체가 많아? 안 띠는 물체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왜 자성을 안 띠는 물체가 많냐는 거죠. 오케이?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대부분의 물질들은 일단 자성을 안 띈대요. 왜? 자, 궤도 운동이나 스핀 운동을 할 텐데, 이 스핀 운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요. 스핀이나 궤도 운동이. 이런 애들이 항상
짝을 이뤄서 존재를 해요. 짝을. 여기서 화학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예. 화학 시간에도 보면 한 오비탈 안에 들어가서 스핀 운동을 하는데 스핀 양자수가 항상 어떻게 되죠? 반대. 반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얘가 N극이면 얘가 S극, 얘가 N극, 얘가 S극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 자기장과 여기 자기장이 생겨서 서로 상쇄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오케이? 기본적으로 파울리-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쌓다 보면 항상 짝을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상쇄돼서 자기장이 어떻게 돼? 굉장히 0이 되거나 아주 작은 상태예요. 이걸 통해서 화학 듣는 사람들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야? 홀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 자성이 큰 거야 사실. 뭔 말인지 알겠니? P-오비탈에 EP3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자성이 한쪽 방향으로 훔치 규칙에 따라서 걸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얘가 NS, NS, NS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방에 자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우리가 봤을 때 강자성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화학 듣는 사람들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 오케이? 그게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된다. 물리고야 할 때는. 자,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용어 정리를 좀 더 하고 있죠. 뭘 하고 있냐? 자화라는 용어 정리를 하고 있다. 자기화라고도 부르는데 자기화라는 건 수연아 너와 수연이 받았나 이거? 안 받았죠? 조심. 자기화. 자, 자화라는 건 뭐냐?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여기 밑줄 쳐놔. 원자 자석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자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자 자석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만 잠깐 정리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자로부터 이미 자성을 띄고 시작을 하잖아. 그죠? 그럼 원자도 하나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규모의 자석을 우리는 원자 자석이라고 부르고 원자 규모의 자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원자 규모의 자석부터 자성이 시작을 하고 얘네들이 막 뭉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원자 하나하나가 원래 국소적인 자성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뭉쳐지면서 자기장이 상쇄되기도 하고 중첩이 되기도 하죠. 오케이? 근데 원래는 무질서하게 있던 이 자성들이 오케이? 자기장 방향들이 외부 자기장이 걸림으로 인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원자들이 한 방향의 자기장을 가리키는 거죠.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때 우리는 뭐가 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야? 자화되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테마로 내려갑시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성의 종류와 자성의 특징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일단 자성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자성이 뭐였어? 민수야? 네? 자성이 뭐야? 자성이 뭐야? 경주야, 자성이 뭐지? 저기 나와 있는 거네. 그쪽이 나와 있는 건데 당연히 나와 있겠지. 네.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 이걸 우리는 자성이라고 불렀죠. 네. 그랬을 때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외부에서 자성이 왔을 때 끌려오는 것도 있고 밀려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에 따라서 자성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구분을 해놓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 첫 번째로 강자성, 두 번째로 상자성, 세 번째로 반자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강자성은 뭐냐? 강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좌화돼요. 오케이? 같은 방향이라는 거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좌화가 될 거야. 외부 자기장과. 그러면 무슨 특징이 있냐? 외부 자기장에 강하게 끌리는 특징이 있어요. 끌린다. 즉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끌려오는 애들이야. 자석과 뭐가 작용을 하게 되죠?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물질이에요. 이게 강자성체. 그 다음에 강자성체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약하게 좌화된 애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상자성이라고 부르고 같은 방향으로 일단 좌화가 되긴 돼요. 그래서 끌리긴 끌리는데 강자성보다는 좀 더 약하게 끌리면 우리는 상자성이라고 부른다. 이해할 수 있겠죠? 비슷해 보이긴 한데 이따 보면 완전히 다르긴 달라요. 뭔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반자성. 반자성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돼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좌화가 됩니다. 자,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외부 자석에 의해서 약하게 밀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뭐가 작용하는 거죠? 결국 자석과 청력이 작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좋아. 자, 그리고 왜 그런지 밑에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자, 밑에서는 이제 이 자성을 띠는 물체들이 있겠죠. 그런 물체들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강자성을 띠면 강자성체, 상자성을 띠면 상자성체, 반자성을 띠면 반자성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종류를 어느 정도는 외워놔야 돼. 자, 일단 강자성체에는 철, 니켈, 코발트가 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강자성체에는 철, 니켈, 코발트가 있다. 오케이?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 강자성체는 굉장히 많이 써요. 문제에서도 자주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강철 니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리그 레전드의 니코라는 캐릭터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외우셔야 된다. 강철 니코. 네, 선배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웬만한 다 뭐 한 번씩 해보지 않았나 그런 거? 리그 오브 레전드 안 해봤어요? 예. 하여튼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센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상자성체. 상자성체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산소, 알루미늄, 텅스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다 외우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리고 이걸 꼭 다 외우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문제에서 해석하게끔 만들어줘요. 해석하게끔 만들어주는데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반자성체는 구리, 금, 유리, 물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자성체들의 원자 자석들의 자성을 관찰을 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강자성체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강자성체를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어떤 자성을 띠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 얘네들은 원자 자석들이 이렇게 N극, S극 이런 식으로 자성을 걸린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이 NS를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애들이 어느 정도 무리를 지어서 집단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옆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NS를 그냥 화살표로 나타낸 거야.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봐봐, 얘네들끼리는 지금 다 같은 방향의 자기장으로 자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봐, 그죠? 이 구역이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정렬된 원자 자석들이 있는 이 구역을 우리는 자기 구역이라고 부른다. 무슨 구역? 자기 구역이라고 부른다. 그랬을 때 이 자기 구역들이 제각각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밑에를 가리키는 애도 있고 위에를 가리키는 애, 아니면 대각선을 가리키는 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구역들이 일단 존재하는 상황. 그냥 강자성체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 자석들이 다 자성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를 봐주시면, 상자성체 그냥 평소 모습은 얘들도 원자들이 다 자성을 띠고 있어요. 원자 자석이 돼 있는 상황인데 얘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그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원자 자석들이 여러 곳을 가리키고 있죠. 이러한 상태가 상자성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평소 모습이야. 가만히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그냥 이대로 두시면 돼요. 얘는 뭐야? 다 스핀들이 짝을 이룬 거야. 짝을 이루니까 원자 자석들이 자성을 띄어 안 띄어? 아예 안 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네들은 원자 자석들의 자기장이 없는 상황으로 이대로 놔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 자기장을 외부에서 걸어줘 볼 거야. 자,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얘는 이제 반응을 하게 될 텐데, 쌤이 위쪽에다가 N극, 아래쪽에는 S극 이렇게 자석을 갖고 와볼게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외부 자기장이 걸리게 되겠죠. 이렇게. 와. 수연아, 그랬을 때 강자성체의 특징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돼? 반대 방향으로 정렬이 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 밑에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정렬이 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이걸 자화된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자화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기 구역이 좁게 형성되어 있다가 이렇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 구역이 확장된다라고도 부른다. 자기 구역이 하나가 통이 되는 거죠. 하나의 커다란 자기 구역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물체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좌화가 되면 얘가 마치 하나의 자석처럼 행동을 하게 되죠. 그죠?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위에 쪽은 N극이 되겠어? S극이 되겠어? NS? 뭐야? 무슨 극? S극이 되겠지.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 쪽으로 자기장이 간다 그랬잖아. 그죠? 밑에가 N극이 되는 거야.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면서 얘네들이 서로 인력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NS 게임. 목이 좀 그렇다.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상자성체 한번 볼게요. 자, 상자성체는 여기가 N극, 밑에가 S극.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가져오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원자 자석들의 자기장 배열을 봐보시면 상자성체의 특징도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약하게 좌화된다고 그랬잖아. 이제도 이렇게 밑에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 강자성체보다는 조금 어긋나는 계열로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뭔가 질서는 있는데 질서가 없는 듯한 질서가 있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도 밑에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하나의 자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위에가 N극이 돼 S극이 돼? S극이 되고 밑에가 N극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얘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을 하겠다. 그래서 외부 자석에 끌려가는 거죠. 얘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내가 외부 자석을 갖고 오게 되면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반자성체의 특징은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원래는 여기 내부 자기장이 얼마였죠? 내부 자기장이 원래 0이었지. 0인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면 갑자기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이걸 없애려고 해요. 즉 얘네들은 내부 자기장이 0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어떻게 하면 돼? 외부에서 들어온 자기장을 상쇄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원자들이 위쪽 방향으로 좌화돼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자기장을 상쇄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수연아, 이 밑에는 N극이 돼? S극이 돼? N. 봐봐. 내부에서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 쪽으로 자기장이 간다 그랬잖아. 그지? 지금 내부에서 자기장이 위쪽으로 가고 있어.
그럼 밑에가 N극이 돼야 돼? S극이 돼야 돼? S요. S가 되겠죠. 여기가 S극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이쪽이 N극처럼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N극끼리는 청력. 또 S극끼리 청력을 유도하도록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이게 반사성질의 특징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요거는 그냥 평시 상태, 갑자기 자기장을 걸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장을 안 걸어주는 거야. 자석을 가까이 했다가 자석을 떼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안에서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하냐. 자, 얘네들은 좌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원래 저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냥 자속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기가 S극, 여기가 N극인 자석이 되는 게 강자성체의 특징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외부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떼주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하나의 자석이 돼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자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철 같은 거 있죠? 자석 하나 사가지고 철에다 갖다 대요. 철에다 오랫동안 갖다 둔 다음에 다시 떼면 그 철이 다시 자석이 돼요. 그 철 가지고 다른 걸 또 붙일 수 있어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강자성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리고 얘도 시간이 오래, 사실 이제 얘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언젠가 사라지긴 해요. 원자 안에서 이제 전자들이 계속 운동하면서 뭐 열운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막 이제 뒤틀려질 텐데, 오케이? 우리가 당분간은 이 자석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다른 자석을 이렇게 갖고 와. 자석을 이렇게 갖고 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석을 갖고 오면 얘가 밀려나기도 하고 끌어당겨지기도 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서 내가 외부의 자석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N극에서 갖고 왔어요. 그럼 강자성체니까 외부 자석이 무조건 끌려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이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끌려가죠, 이렇게. 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무조건 끌려갈 거야. 근데 이미 여기는 좌화된 상태지, 강자성체가. 좌화된 상태에서 다른 자석을 갖다 대면 얘는 끌려갈 수도 있고 서로 밀려날 수도 있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자성체 한번 볼게요. 자, 3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뭔 말이야? 불규칙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자성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도 어떻게 돼? 얘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왜? 너무 어려워? 아니야?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뒤로.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 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살펴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자성체 중에 우리가 강자성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강자성체. 자, 일단 강자성체는 우리가 연구 자석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연구 자석,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자석이야, 자석. 문구점에서 자석 사잖아. 그죠? 이런 게 다 강자성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떤 걸 이용하는 거야? 강자성체가 한번 자화가 되면 자화 상태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하죠.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갈아가지고 강자성체 분말이라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강자성체 분말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도 있어요. 그게 고무자석이나 액체자석 같은 거예요. 고무자석, 이게 뭐냐? 그 강자성체 분말을 고무에다 섞어요. 그래 만들어가지고 그래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하면 쿠폰 주죠. 냉장고에 붙는 쿠폰. 고무로 된 거.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고무자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자성체 분말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붙는 거죠. 그냥 고무는 붙어 안 붙어?
절대 안 붙잖아. 그죠? 이런 게 우리 강자성체 분말을 이용한 자석이고 액체 자석 이런 거는 이제 잉크에다 섞는 거야. 잉크에다 섞어가지고 위조지폐 방지 자석 잉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화폐 공장에서 만들 때는 그 잉크를 쓸 때 강자성체 분말을 섞어요. 섞으면 나중에 위조지폐라면 자석을 갖다 댔을 때 달라붙겠어 안 붙겠어? 안 붙죠. 근데 화폐 공장에서 실제 정식 지폐는 어떻게 돼? 자석을 갖다 대면 붙는 거야. 강자성체가 들어있으니까 잉크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알려주면 더 위조지폐를 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물론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누군가 이제 이것까지 쓰겠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모르는 방식들의 위조지폐를 방지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장치들 다 걸어놓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만 한다고 하면 알려주면 안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거 그냥 소개만 하고 있어요. 얘는 그냥 강한 자석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네오디뮴이라는 원소를 뭐 철, 궁소랑 뭐 2대 4대 1로 합금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자석이 된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뭐 네오디뮴 자석은 히토류 자석 중 하나로 강한 자기력을 띈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히토류 자석이라는 건 히토류 원소가 있어요. 희박하다는 얘기야. 땅에서 나는 희박한 물이 루자잖아. 애들. 오케이? 그런 애들 중에 네오디뮴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 히토류 원소가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네오디뮴을 가지고 만든 자석이 네오디뮴 자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걔가 굉장히 강한 자석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무자석 봐보시면 고무자석은 어떻게 하면 맨날 달라붙냐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원자 자석이 여러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있죠. 그죠? 막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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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 막 반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붙고 뒤로도 붙고 아무 데나 붙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강자성체 분말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게 고무자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 밑에서는 전자석 얘기를 하고 있죠. 전자석은 앞에서 한번 봤어요. 그죠? 솔레노이드에다가 뭘 넣죠? 강자성체인 뭘 넣어? 기억 안 나네. 철심을 넣죠. 철심. 그래요. 철심을 넣어주면 철이 강자성체니까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이 있죠. 원래. 그죠? 근데 이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안에 있는 강자성체가 자화돼요. 그죠? 그러면 또 이 강자성체가 만드는 자기장이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더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센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 중에 하나죠. 이런 건 이제 전자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밑에서는 뭐 정보 저장 매체에도 강자성체를 이용한다, 하드디스크에 이용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 봐볼까요? 자, 이건 뭘 하는 거냐? 컴퓨터 깜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죠? 이런 거 있어요. 이게 하드디스크인데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이 디스크 표면에 강자성체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자성체들이 있고 여기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흘려줘요. 그럼 전류를 이쪽 방향으로 넣어주고 이쪽 방향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뭐 감기던지 이렇게 감기던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 자기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오른쪽 자기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디스크 표면은 여기 강자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자성체 표면에 올려놓고 얘를 찍는 거예요. 왼쪽 찍는 거예요. 그러면 강자성체 기록이 될 거 아니야. 얘는 오랫동안 자화된 성질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따지면 뭐죠? 1, 0, 0, 0, 0, 1, 1, 1,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식법으로 비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보를 기록하는 게 하드디스크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 반자성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반자성체를 이용하는 것 중에는 이 초전도체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죠. 예. 일단 초전도체가 뭔지 기억나니? 성형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게 뭐야? 일정 온도. 이거 일정 온도가 임기 온도라고 부르죠. 임기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요. 그렇죠.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이죠.
이 초전도체다. 그래서 에너지 손실 없이 전력 수송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통신 자체가 엄청 빨라지게 되죠. 전기들이 빨리빨리 흘러가니까 전기 저항이 0이라서 예.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초전도체인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임계 온도까지 떨궈야 그때부터 전기 저항이 0이 돼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200도씨 정도 되죠. 그래서 엄청 많이 떨궈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초전도 현상이 나는데 이 초전도체에 이런 특징 말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스너 효과라는 거예요. 자, 마이스너 효과는 일단 임계 온도 이하로 떨구던 상태에서 초전도 현상이라는 초전도체가 됐을 때, 오케이? 그때 이 초전도체가 자석이랑 서로 미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석 위에 뜨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마이스너 효과고, 지금 여기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초전도체예요. 여기 밑에 있는 게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초전도체가 이렇게 자석에 뜨는 거죠. 이게 왜 뜨냐? 반자성체 원리랑 똑같아요. 얘네가 초전도체 내부에 자기장이 완전히 0이 되도록 외부 자기장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무조건 밀어내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예. 이게 초전도체다. 어디다 이용한다? 청유상 열차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요새 좀 핫하지 않아요? 이거 알고 있죠? 상온 충전조태를 대한민국에서 발견해가지고 논문을 이제 검증하는 와중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되면 완전히 대박이니까. 사실 완전히 대박이에요. 모든 게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느려터진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엄청나게 빨라지고 사실 뭐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이용해서 모든 게 만들어질 거예요. 너네가 지금 사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진 않죠. 천천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검증 작업을 있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8월달 안에는 검증이 끝나겠죠. 끝나면 다음에 또 소개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임계 온도 초전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예요. 그래서 온도가 있다고 따지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전기 저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저항이 같이 떨어지다가 어느 온도가 되면 전기 저항이 갑자기 0으로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이 온도를 뭐라고 그러죠? 임계 온도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임계점의 역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수연이가 평소에는 화가 잘 안 나잖아. 근데 어느 임계점을 딱 다다르면 갑자기 확 나죠. 그런 온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온도가 임계 온도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